한국어 단어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 요강도 213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살펴볼 첫 번째 한자는 약자가 되겠습니다. 맺다 라는 의미의 약자가 되겠는데요. 여기서 맺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하기로 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해서 총 9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뭔가를 하기로 하다 라는 의미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약이라고 하면 계략이란 뜻입니다. 요 약 다음에는 숫자가 오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약 20명 그러면은 참석하는 사람의 수가 대략 20명 정도 된다. 그러니까 20명이 좀 넘을 수도 있고 20명이 약간 못 될 수도 있지만 대략 20명 가까이의 숫자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인가를 하자라고 서로 확정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약속하다 또는 약속한 바로 그 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하기로 서로, 그러니까 두 사람 이상 서로 간에 문서로 확정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구두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굳이 문서로 남기지 않을 정도 되고, 또한 당사자 간에 충분히 신뢰를 할 수 있는 사이일 경우 말로 계약하는, 문서를, 원래 계약은 문서화해야 되는데 문서를 생략하는 말로만의 계약을 얘기합니다. 제약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일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제약은 느낌상 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제품을 구입하거나 또는 서비스를 구입하는 것을 미리 정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약은 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불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절약이라고 하는 것은 재원을 흥청망청 쓰지 않고 꼭 써야만 하는 곳에만 쓰는 것을 얘기합니다. 요약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으로, 글로 나타낸 어떤 설명을 핵심 내용만 딱 간추려서 쓴 것을 얘기합니다. 약수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가 남지 않도록 나눌 수 있는 수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6 나누기 2, 6 나누기 3, 6 나누기 1, 이런 것은 모두 나머지가 하나도 안 남는 거죠. 그러니까 2, 3, 1 이런 6의 약수들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살펴볼 한자는 장자가 되겠는데요. 글이라는 의미의 장자가 되겠습니다. 원래 이제 이 장자는 글이라는 의미지만 실제 현대 한국어에서 장자는 주로 표지 또는 표식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이 글이라는 뜻과 함께 특정한 표지라는 의미로 함께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함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 또는 표지라는 의미의 장자가 되겠습니다. 장 하면 특정 글이 다른 글들과 현격히 그 성격상 차이가 나는 부분을 따로 묶은 것을 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앞에 통상 숫자가 놓이는데 반드시 숫자가 있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뭐 그냥 서술적인 말로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1장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죠.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글의 최소 단위를 얘기하고요.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로 구성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물론 생략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주어와 서술어가 들어가서 하나의 문장이 되고 이러한 같은 성격의 문장들이 합쳐져서 패러그래프가 되는 거죠. 도장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나 또는 어떤 단체, 기관, 기업의 상징으로 통상 나무 형태를 깎아서 동그란 모양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이름, 개인의 이름이라든지 기업의 이름이라든지 이런 이름을 새겨서 인주를 묻혀서 종이에 찍을 수 있게 하는 그런 형태의 것을 도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전통 한국사에선 도장이 가장 강력한 계약의 수단, 즉 의사표시의 수단이었는데 점차 이제 현대사회로 오면서 도장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지장이라고 하는 것은 도장은 물건이기 때문에 도나는 또는 본인이 모르게 다른 사람이 슬쩍 찍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했다는 것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서 손가락으로 찍는 문양을 지장이라고 얘기합니다. 통상 엄지손가락을 사용하지만 나머지 4개 손가락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인장이라고 하면 이제 통상 인장은 도장이란 말과 동일한 말로 쓰입니다. 그러나 실제 인장은 엄격한 의미에서 이제 현대 한국어에서는 도장과 인장을 같은 말로 쓰이는데요. 원래 인장은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주를 사용을 해서 찍은 도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도장 실물이 아니고 도장이 인주를 묻혀가지고 종이라든지 이런 데에 낙관이 된 것을 인장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로는 도장을 포함해서 그 개인이나 단체나 기관 또는 정부, 회사를 나타내는 표지를 모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호패 이런 것도 인장에 들어가는 거죠. 훈장 하면 국가나 사회에 혁혁한 공로를 세운 사람에게 메달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치하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훈장 밑에 포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격이 훈장보다는 한 단계 밑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제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룹, 특히 이제 군부대라든지 또는 경찰, 소방 이런 데와 같이 일종의 제복을 입고 근무하는 데를 중심으로 해서 꼭 그런 데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가 소속된 곳의 심볼, 즉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나타나기 위한 심볼을 휘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의 그 국가, 그러니까 예전에 그 공작이라든지 후작이라든지 이런 그 국가 체계를 가지고 있는 곳에서 쓰던 문장이라는 게 있죠. 그 문장도 휘장의 일종입니다. 완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공식적으로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상완이죠. 팔뚝에 휘두르는 표지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축구 경기를 할 때 그 주장을 표시하는 완장을 볼 수 있죠. 헌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 어떤 절차와 마음가짐과 또는 어떤 내용을 지키면서 일을 수행할지에 대한 것을 요약한 글입니다. 만장이라고 하는 것은 돌아가신 분을 애석하게 생각하는 글을 얘기하는데 한국 사회에서의 만장은 이제 그 상여가 나갈 때 상여 앞에서 깃발처럼 이제 들고 가게 했죠. 그래서 만장이 많은 것은 그 사람이 생전에 많은 그 인덕을 얻었다라는 것의 표시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실제 만장이 없어졌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한자는 처자가 되겠는데요.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라는 의미의 처자가 되겠습니다. 곧, 순수 한국말로는 곧이라고 표시를 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이곳이 삐침으로 끝난다는 거, 물론 여기도 삐침으로 끝나지만 여기 흔하지 않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주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곧이라고 하는 장소를 표시하는 처자가 되겠습니다. 어떤 장소를 나타내는 처자가 들어가는 단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처소라고 하면 누군가가 머무는 곳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통상 집을 얘기하는 거죠. 근처라고 하는 것은 목적지에 가까운 곳을 얘기하는 거고요. 상처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신체에 찢긴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누가 물리적인 힘을 썼을 수도 있고 본인이 뭐 낙상을 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신체적으로 생긴 흠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마음에 타격을 입은 것도 상처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부처라고 하면 정부의 최상위 조직, 그것도 이제 통상 지방정부는 아니고요. 중앙정부의 최상위
조직을 얘기합니다. 통상 우리가 내각에 포함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부나 처뿐만이 아니고 뭐 실이라든지 이런 그 몇 가지가 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것이 부, 처 또는 성 이런 이름을 쓰고 있죠. 처녀라고 하는 것은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란 뜻이고요. 처리하다라는 것은 어떤 일을 진행하다, 추진하다, 그 절차에 맞게 일을 하다라는 뜻입니다. 연락처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만나거나 또는 어떤 통화를 하거나 이런 목적으로 쓸 수 있는 정보를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주소와 전화번호가 연락처의 대표적인 것이고, 이제 정보화되면서 이제 이메일이라든지 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카오톡 그 계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연락처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처벌이라고 하는 것은 규정에 위배된, 특히 이제 형사상 문제가 되는 일을 한 사람을 그 잘못에 걸맞게 벌을 가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대처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발생을 했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적절히 대응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선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잘못을 해서, 여기 앞에 처벌이라는 말이 나왔었지만 처벌의 대상이 됐을 때 이 사람이 고의가 아니거나 또는 불가피하거나 또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상당히 애석한 상황이거나 할 때 처벌 수위를 낮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3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한 10개씩의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단어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국어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